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호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평택 삼성반도체가 공사 중에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 중인 고덕 신도시. 이곳은 상전 벽해 중인데 이곳에는 다른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 나오는 식당, 원룸, 투룸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보신다면 2023년 내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원삼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이나 안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평택의 전례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에 고덕 신도시와 연계해서 이주자택지라고 했었던 이 상가주택들이 지금 어림잡아 봐도 양쪽으로 보면 100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일부 협의자택지라고 해서 3층, 3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또 건축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곳이 보면 상가, 투룸 주인 세대, 아니면 투룸 쓰리룸 주인 세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라인들을 보면 대략 1000채가 넘어가니까 어림잡아서 상가주택 하나에 1층은 상가, 2, 3, 4층에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봤을 때 그냥 한 건물당 11명에서 12명이 거주한다고 봤을 때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상가주택으로만 봤을 때도 12,000명 가량은 아마 이쪽에서 지금 숙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이 협의자택지 3층 세 가구가 있는 곳에도 몇 명씩 들어가서 근로자분들께서 이쪽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이제 임대료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돼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서정리역 앞쪽을 가봐도 지금 85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들 지제동 방충리 쪽 가보면 한 80만 원 정도 원룸이요. 그 정도 받고 있고 이쪽 라인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목신리나 중릉리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메인 도로 라인을 봤을 때 삼성의 세로의 메인 도로의 두 개 축 중에 하나인데 이쪽 라인들도 보면 대략 6차선 정도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도 메인 줄기들 라인 가로와 세로 라인은 최소 6차선 정도는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쪽 라인이 평일 같으면 꽉 차는데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차들이 많이 보이진 않고요. 이 빈 공간 라인에 5기 라인과 6기 라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편은 일부 이 5기와 6기가 공사가 진행되면 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측편 라인에 일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이쪽 라인에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청인구 원산면은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삼성반도체와 반도체 공장이라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토지 기반 조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요. 그러면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드론은 이쪽 위치에 떠서 4층 상가주택하고 협의자택지 부지들을 보고 돌아서 이 삼성반도체 쪽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삼성의 세로의 메인 축은 이쪽이 이제 메인 줄기가 되고요. 1, 2, 3, 4기 공장이 들어오고 5기, 6기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주차타워고 이쪽 라인에 아마 53층 컨트롤 타워가 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반도체 인근을 한번 공부해보면 초기에 근로자분들은 이 고덕신도시가 초창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제동과 방충리 일대에 상가 원룸들이 지어졌고 이 근처에 인근에 한바식당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금 봤을 때 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평택 법원 앞쪽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가주택들이 쭉 모여있고 이쪽에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도 많이 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만 명이 넘는 근로 인력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지제동 방충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덕 신도시 거기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쪽에 이제 구도심 이 서정역이라고 있는데 서정역 앞쪽에 이런 도시명 생활주택이 들어온 곳도 지금 꽉 차 있고요. 이 도시명 생활주택 중에 얼마 전에 또 삼성중공업에서 많은 분들이 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소에 계신 분들이 조선소보다 한 20-30%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의 근로인력들의 보수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또 소통을 하시고 연락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수익이 높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또 이 삼성반도체 쪽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정이 역을 중심으로 이 구도심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오래된 구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삼성 근로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고 이 라인들 보면은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곳들도 거의 공실이 없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서정리역 앞쪽에 이런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이제 거의 원룸이죠. 그리고 일부 복층으로 돼 있는 이런 1.5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지금 85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면 이 삼성 반도체에는 원형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고,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를 알려면 이제 평택을 많이 공부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평택은 예전에 이런 큰 규모의 개발이 평택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실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지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쪽 지제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이 왼쪽 편에 41만 평의 삼성 협력업체 부지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은 일단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지만 벌써 이렇게 우후죽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토지보상 비용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지금 한바식당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앞쪽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될 게 자명한데, 보면 이렇게 허가들을 내줘서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없는 이런 원형지 상태를 수용을 하는 비용과 이렇게 건축 허가를 다 내줘서 건축 행위를 다 해서 벌써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는 굉장히 많은 보상 비용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개발을 많이 해봤던 용인으로 가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배관면일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인시라는 곳은 벌써 기흥구라든지 수지구를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를 벌써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빠르게 묶어놓지 않으면 이곳이 우후죽순 난개발이 되고 굉장히 보상 비용이 많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에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질 곳은 맞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배후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부지 이 반대편의 계획 관리는 정말 SK 하이닉스에서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라인은 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심이 개발되는 것들을 보면 도로 라인 중심으로 계획들이 잘리거나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입지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넘어가지 않았고, 왼쪽으로는 1호선 국선 전철과 그리고 1번 국도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45번 국도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고요.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도 지금 보시면 이 318번 도로 라인으로 인해서 이 협력업체 부지와 반도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완충 녹지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고덕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원산면의 입지는 이 독성리와 문촌리, 하길리, 그다음 가재원리, 요렇게 이 위쪽 라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저수지를 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암리까지도 영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위쪽 라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용인시 도시개발공사와 LH가 손을 잡고 이쪽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곳들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향후에 뒤쪽은 대규모 물류단지가 또 계획이 되어져 있고, 예전에는 이쪽에 이제 한화가 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계획관리 지역을 가만 놔둘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또 더 먼 미래로 봤을 땐 이 계획관리 사이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흥구역들 라인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 318번 도로 라인으로 해서 아래쪽 라인들은 굉장히 좀 좋으면서도 위험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 위쪽 라인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을 원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 17번 국도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7번 국도 라인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물동량들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양지 IC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도 이곳이 주말이 되면 이 라인에서 양지 IC 입구까지 가는데 굉장히 막혀요. 아무래도 이 양지 IC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도 좀 입체 교차로로 좀 만들어주던지, 서울 방향으로 가는 라인을 지금은 이게 1차선이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뒤로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차량 소통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향후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면 이 17번 도로의 물동량 라인의 핵심 라인은 좀 바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이 물동량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향후에는 어쨌든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관련 부품들은 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를 통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계속 다 물동량은 이동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이천 하이닉스와 용인 SK 하이닉스의 중간지대 이천 쪽에 있는 협력업체 부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할 확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도로도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영동 고속도로로 쭉 와서 이 JC를 통해서 남용인 IC로 또 들어오는 진입 차량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7번 국도가 지금 굉장히 막히다 보니까 17번 국도를 빨리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향후에 남용인 IC가 개통이 되면 17번 국도의 사용량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또 물동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하이닉스의 물동량뿐만 아니라 이 17번 도로 라인은 이 주변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남서쪽에 있는 기업들도 다 이 17번 국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어쨌든 17번국도도 도로 확충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좀 분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17번국도로 연결되는 이 도로들도 이제 향후에는 2차선에서 4차선 정도, 그리고 2차선인 것들이 4차선 확장 계획들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에서 17번 국도로 가는 차량들보단 17번 도로로 이용해서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서 나온 생산품이나 부품이나 그리고 하이닉스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대다수는 아무래도 이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밑에 쪽 라인의 안성 방향으로 가는 라인은 이 도로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18번 도로 라인이 한 6차선 도로 라인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로 축인 중릉리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아마 안성의 북가현리까지 지금 57번 도로 라인인데 이 도로 라인도 6차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물론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있지만 향후에 안성에는 80만 평가량의 SK 하이닉스 협력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봤을 때도 안성에서 하이닉스로 올라가는 라인은 이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런 국도들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이 325번 도로 라인은 지금 남풍리까지는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고 향후에는 이 도로도 추가적으로 이 라인은 아마 한 4차선 정도 구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라인들이 직선화가, 기존의 이 325번 도로처럼 직선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SK 하이닉스 주변에 그럼 어떤 부지를 사야 되느냐,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을 사면 되는데,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비싼 거보단 그래도 좀 저렴하면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이런 땅을 산다면 실패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많은 원룸 단지들이 1000개가 넘는 4층짜리 상가주택들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원룸들의 수요가 가격이 벌써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향해 간다면 이 원삼에는 인부들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지으려면 초창기 2년 6개월 정도는 누가 일한다고 했죠? 장비가 다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지나서 팩 공장을 지을 때 본격적인 근로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자야 될 곳이 부족해요. 지금 원산면을 제가 다 둘러봐도 300에서 500세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정말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 보면 도로 라인에 붙어서 허가 날 수 있는 땅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룸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용인시에서도.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정말 이걸 알고 이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 정말 이거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내년 3월이면 또 풀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1년 연장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정말 이거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진짜 지능구역이라도 막 다 깔판 깔고 자야 될 마당인데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인력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삼성과 같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대비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 공장은 지어놓고 이제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안에 내부를 꾸미는 데만 적게는 4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팹 공장 짓는 게 대략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반도체 팹 공장을 지어놓고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내부의 장비들을 6개월, 7개월 안에 세팅을 해서 생산해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 왼쪽 편에 추가적인 부지를 수용해서 추가적인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협력업체 부지들 들어오지만 4개 갖고는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했잖아요. 전력을 끌어오는데 안성의 비용을 굉장히 지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수로 확보를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기업은 비용을 들였으면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4개의 팩공장을 짓는 것보다 6개, 7개를 짓는 게 훨씬 더 기업으로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과 백안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까운 곳의 최대 수익률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나 평택 삼성반도체도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바식당 부지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굳이 한바식당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룸 짓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원룸은 대로변에 붙지 않아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용도지역이 기왕이면 주거지역이면 좋고,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업자분들 같으면 지금은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업자분들이 이제 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땅은 주거지역인데도 지금 건물이 안 올라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자분들은 져서 바로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있는 원산면에도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인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들어오고 방이 부족해지면 아마 가격대는 평택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